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국토의 면적이 남한의 16배가 되고 인구가 9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군사력 수준으로 봐도 거의 세계 10위권이에요. 12, 11위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나라를 그냥 지금 어땠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냈잖아요. 미국의 힘을 더 과시하게 되는 거죠. 뭐다? 권력을 잔혹하게 쓴다. 그 다음에 보여준다. 개기지 마라. 요즘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여론을 보면 미국이 나쁘다. 미국이 가만히 있는 이란을 침공을 하고 국제법을 어기고 그다음에 국제 질서를 굉장히 교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똑똑하신 분들일 테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에서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어야 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혹은 내 상사나 우리 리더가 그런 스타일이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저의 리더라고 하면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거든요. 나랑 얘랑 싸웠어. 근데 우리 리더가 이걸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중재를 해줄 겁니까? 혹은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인데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배분해 줄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한테 좋고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은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없고 오히려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 넘었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할까요? 착하고 선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권력을 사용할 줄 알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인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권력에 집중이 없고 그 권력이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가 됩니다. 국가라는 게 없으면, 권력이라는 게 없으면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내 전 재산을 가지고 가도 나는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나도 총을 들거나 어떤 무장을 하고 경계를 서야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권력으로부터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이라는 건 국가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없거나 권력이 없을 때는 24시간 경계를 서야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인에 대한 투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선과 악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이 없는 것보다는 최악의 권력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뭐 법치주의가 워낙에 잘 돼 있고 사회 질서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수단이나 뭐 소말리아나 아니면 아이티나 미얀마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내전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깽단이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당장에 오늘 하루 생존이 문제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수단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뭐 평등이라든지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뜨뜨미지근한 것일 뿐이에요. 당장에 내일의 생존이 달렸는데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권력이 뭐 부당한 권력이든 권력을 나쁘게 쓰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지금 이 권력이 없는 무정부 상태, 어떤 무질서의 상태가 너무나 싫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 사회에서 권력 관계라는 것은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국제 문제나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나쁨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못했다, 미국이 나쁘다, 혹은 이란이 나쁘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만약에 미국에서 그러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착한 정말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해. 그래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나는 아무도 때리지 않고 나는 그냥 나만 잘 살겠어, 이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미군을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동, 그다음 유럽, 뭐 세계 각지에 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해군을 통해서 바닷길을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항행의 자유가 있고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석유를 수입할 수가 있고 또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으로써 뭐 주변에 여러 적대적인 국가들이 있어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일을 했다. 뭐 미국이 자기들만 그 돈을 찍어내가지고 빚을 막 갚고 이런 어떤 나쁜 짓을 했다. 뭐 꼭 선하다 나쁘다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야, 미국이 잘못했지. 야, 미국이 왜 가만히 있는 이란을 때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속에서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이 집이 여기 어디가 부셔졌어.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야, 여기 수리 좀 할게 하고서 망치질로 망치를 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야, 왜 집에다가 망치질 하냐고 뭐라고 하는 거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건 지금의 세계 질서는 미국에서 잡고 있고 이 질서가 틀어지거나 어떤 큰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더 큰 변동성이 생기고, 지금 뭐 이란을 미국이 쳐들어가서 내 주식이 떨어지고 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래서 막 미국 나쁘다라고 하는데, 이 세계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러면은 뭐 주식이 떨어지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관계 측면에서 어떤 권력관계를 볼 때는 그렇게 우리 냉철하게 볼 수 있는데, 왜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선과 악을 자꾸만 들이대느냐를 따져보면 결국에는 그거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방향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언론에서 자꾸만 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어렵고 트럼프가 막 되게 정신이 이상하고 변덕이 심하고 또라이라서 이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막 국제적인 경제가 요동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죠. 그런데 뭐 그게 꼭 언론의 잘못이냐, 이건 잘 모르겠는 게, 글을 쓰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자꾸만 어려운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를 또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 있겠죠.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도 막 침략자의 워딩을 사용을 한다든지 뭐 평화를 깬다,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이제 현실을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실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 1월 29일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세 나라가 3자 포괄적 전략 조약을 공식적으로 체결을 하고 더 이제 친하게 지내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도 대놓고는 못하지만 러시아에서도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첨단 위성이라든지 뭐 첨단 군사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레이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중국에서도 이제 뭐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밑에서 막 많이 제공을 해준다고 해요. 그런 걸로 타격점을 잡고 이제 타격을 한다든지 미사일 날라오는 것을 격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한화를 이용해서 많이 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란을 지원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란 편인 데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라는 정규 군대가 아닌 어떤 반군 같은 군대가 있고, 예멘의 후티 반군,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이런 데가 이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편을 볼까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영국, 여기는 직접적으로 미국을 도와주고 있어요. 실제 전투기를 보내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유럽 등의 나토 국가들,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이제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전부 다 미국 편입니다. 미국을 도와주고 있고, 요르단 같은 데서도 미국에게 상당히 군사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어떤 세계 반군들,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미국 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모양새예요? 그냥 왕이 있어요. 왕이 자꾸 개기는 백성 하나를 그냥 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왕의 편을 들까요? 아니면 백성의 편을 들까요? 왕의 편을 들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착해서, 선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왕이 이기니까 왕의 편을 드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이 정의로워서 미국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왕이니까 미국의 편을 드는 거예요. 매우 간단해요. 오늘 이런 기사가 떴어요.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 중인데, 트럼프 말로는 첫 번째 정권이 붕괴를 했고 두 번째 정권도 붕괴를 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란의 세 번째 지도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란은 사실상 지도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에픽 퓨리 작전에서 기존 지도부가 다 그냥 제거가 됐고,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모았는데 거기까지 다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무정부 상태로 약간 게릴라성으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검토한다고 해요. 이 지상군 투입 검토로 인해서 뭐 주식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지상군 투입 검토한 이유가 뭐냐? 결국엔 지상군 투입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석유 수출을 하려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가 있어요. 그게 카르그 섬이라는 건데, 그거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가야 돼요. 그리고 드론 기지가 있고 대한 미사일이 있어서 자꾸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꾸 폭격을 하는 섬이 또 있단 말이에요. 전략적 요충지가 있는데 거기는 캐슘 섬이라고 한대요. 거기를 또 장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란에서 핵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탈취하려면 당연히 지상군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은 핵물질을 일단은 뺏기겠죠. 그래서 핵 위협으로부터는 첫째로 자유로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를 다 점령을 했을 때는 이란에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으로 항해라는 선단을 공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이란과의 협상이라든지 전쟁의 진행이 매우 본격화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진짜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뉴스일까요? 저는 이런 미국의 행동으로 인해서 전쟁이 더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더 멀리 봤을 때는 이것은 주식이라든지 어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나쁜 뉴스만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지금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사실상 전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석유 수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유의 수급난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얘기 못하고 있죠. 그냥 야 휴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을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원유 가격이 올리는 게 자기들한테 좋거든요. 에너지 수출국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겁니다. 결국 나쁜 건 뭐냐? 중국이다. 그럼 중국 견제도 엄청 제대로 하게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될까? 미국은 자신의 힘을 세계에 다시 보여주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풀릴 거고 다시 무역 선단이나 아니면은 원유의 유통이 다시 활발해질 거고 거기에 있어서의 위협이 없어질 거예요. 그쵸?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국토의 면적이 남한의 16배가 되고 인구가 9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군사력 수준으로 봐도 거의 세계 10위권이에요. 12, 11위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나라를 그냥 지금 어땠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냈잖아요. 미국의 힘을 더 과시하게 되는 거죠. 뭐다? 권력을 잔혹하게 쓴다. 그 다음에 보여준다. 개기지 마라. 이것이 미국이 잘못된 겁니까? 권력을 쓰는 데 있어서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건 너무나 그 유화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나 어떤 홍해를 통과하는 그 무역망, 유통망이 엄청나게 활발해질 예정이겠죠. 그 상황이 되면. 그러면 어떤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다시 안정화를 찾을 겁니다. 보세요. 전쟁이 지금부터 며칠이나 더 갈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합의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쪽에서는 자꾸 말이 이쪽 말과 저쪽 말이 다르고 이러면은 전쟁이 과연 며칠이나 갈까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편 또 그런 게 있죠. 전쟁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적어졌다. 그래서 금리 동결을 좀 더 유지를 하고 금리 인하를 좀 더 늦게 하겠다. 근데 그건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인하가 좀 더 늦춰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주식에 그렇게 악영향을 끼칠 만한 뉴스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사실 이걸 찍은 이유가 댓글도 다 미국이 잘못했는데 너 무슨 소리 하냐 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이거 지금 영상 또 찍는 거거든요. 뭐 의견 있으면은 주시고 제발 그냥 비난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정리해서 댓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댓글로 의견이 많으면 또 저도 또 관련해서 또 더 영상을 올려서 그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꼭 예상이 막 좋은 댓글은 별로 없고 다 나쁜 댓글일 것 같은데 좋은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되시면은 좋아요 버튼도 한번 꾹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